안녕하십니까. 기능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주제는 연세가 드신 60대가 넘어가시는 어르신들께 소화 효소제는 곧 영양제다 라는 명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통 연세 드신 분들한테 집안의 자녀분들이 영양제를 보내드리면은 좀 먹다가 또 귀찮으니까 손이 잘 안 가게 되시고요. 잘 챙겨 드시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께 차라리 영양제를 사서 보내시는 것보다 소화 효소제를 드시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 보면 이빨이 성치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작할 때 힘들겠죠.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을 제가 100번 씹고 삼키라고 말씀드리는데, 씹는 것도 쉽지 않고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대충 씹고는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위에서는 내가 먹었던 음식을 소화하는 소화액이 젊었을 때에 비해서 반 이하로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삼키다 보면은 소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내가 먹었던 음식을 잘 분해를 못하다 보니까 영양소의 섭취가 잘 안 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그 음식이 이렇게 잘라져야 될 게 이렇게 잘라지다 보면은 이건 이물질로 작용해서 오히려 우리 몸에서 항원항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검사하면 영양 결핍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제를 자꾸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선순환으로 되는 거는 내가 열심히 잘 씹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소화 효소제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실 때 식초물을 마시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힘드셔도 100번 이상 씹을 수 있게끔 교육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식사 후에는 저희들이 추천하는 소화 효소제를 드시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가 옛날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먹었던 음식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필수 영양소죠. 이런 것들이 과거 100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까지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옛날에 밥 한 공기를 먹었을 때 들어오는 영양소가 지금은 10공기를 먹어야지 들어올까 말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갭이 큰데, 더군다나 입이 안 좋아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대충 삼키는 분들이 그걸 제대로 내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영양 결핍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더군다나 이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성치 않아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또는 틀니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은데, 어떤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틀니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상적인 치아를 갖고 저작하는 분들에 비해서 치매나 이런 것들이 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씹을 때 이빨과 이빨이 이렇게 맞부딪힐 때에 자극이 주잖아요. 이렇게 씹을 때요. 근데 그 자극이 이빨 뿌리를 통해서 신경이 뇌로 전달돼서 뇌에 자극을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자극이 둔화되고 적어질수록 훨씬 더 치매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빨 건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은 힘드셔도 열심히 씹을 수 있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 산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게끔 식초물이라든지 또는 발사믹 식초나 이런 것들 식사하실 때 드실 수 있게 교육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추천하는 두 가지 소화 효소제 중에서 꼭 챙겨서 드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영양제를 막 챙겨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내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거대 영양소에 관련된 문제이고, 실제 미네랄과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기본적인 멀티비타민과 미네랄은 드시는 게 맞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우리 몸을 만드는데 기본 원료 베이스가 되는 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니까, 이것을 본인들이 열심히 드신 후에 얘를 잘 이용하실 수 있는 몸이 돼야지 기본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조차도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되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라면은 연세 드신 분들께 꼭 권하는 첫 번째가 소화 효소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뉴트리라이트에서 드디어 효소 제품이 새로 나왔네요. 효소로 한 번, 유산균으로 한 번 더 듀얼 포뮬러가 돋보이는 엔자임 바이옴입니다. 요즘 효소 제품이 시중에서 인기가 엄청 많은데요. 효소는 우리 몸속에서 분해와 흡수를 돕는 촉매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잦은 야식이나 밀가루 과다 섭취 등 불규칙한 식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편안함을 위해서 효소 제품들을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저희 엔자임 바이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요소인 아밀라제가 무려 60만 유닛,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가 8,500유닛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효소 제품에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를 높이는 것이 꽤나 까다로운데요. 곡물, 과일, 채소를 발효해서 프로테아제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테스트를 거친 끝에 최적의 공정과 배합 비율을 찾아서 프로테아제도 제대로 넣고 맛도 살렸습니다. 엔자임 바이옴만의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을까요? 네, 15가지 곡물을 발효한 효소와 12가지 과일, 채소를 발효한 효소 등 자연 원물에서 발효한 효소만 담았습니다. 특허 유산균까지 들어갔다고요? 특허 유산균이 2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하나는 밀과 보리 등의 곡물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인 글루텐을 분해해주는 글루텐 분해 특허 유산균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유산균 전문 기업인 HM 파마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개발하게 된 단백질 분해 특허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동안 HM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축적된 유산균 데이터를 토대로 단백질 분해 능력, 장내 균 다양성, 식사 후 속 불편함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추가 테스트를 진행하였고요. 그 결과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 분해 능이 우수한 유산균주를 선별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60만 역가 효소에 특허 유산균에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잦은 과식이나 야식 등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현대인들과 탄수화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소화효소가 부족할 수 있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물론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가루 형태라고요? 간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가루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통 효소 제품들은 좀 쿰쿰한 맛이 나서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섭취하실 수 있도록 고소한 곡물 맛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소한 맛이 나네요. 발효 요소에 특허 유산균 2종까지 한 번에 담은 엔자임 바이옴, 편안한 하루를 위해 꼭 섭취하세요. 그래서 평소에 소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5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식사하실 때 소화효소를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거 소화효소는 소화제가 아니에요. 속 쓰리거나 어떤 불편이 있어서 먹는 건 아닙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나 보충제다, 영양제가 됐든 음식의 영양소를 잘 흡수하기 위해서 소화효소를 함께 챙겨 먹는 건 지혜로운 식사 전략 중에 하나예요. 저도 식사랑 함께 소화효소를 먹습니다. 이 소화효소들이 이제 본질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나오고 소화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소화효소라고 부르지만 본질은 효소예요, 효소. 소화작용 외에도 각종 다른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염증을 낮춰주고요, 흉터를 제거해주고요, 에너지를 증가시켜주고, 또 불안장애도 완화시켜주고, 만성피로나 통증을 덜어줍니다. 살 빼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차마 그 말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 소화효소를 소화제처럼 인식을 하셔서 오랫동안 계속 먹어도 되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호르몬이랑 헷갈려가지고 소화효소를 계속해서 오래 먹으면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를 안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소화효소는 호르몬이랑 달라서 호르몬은 너무 많은 양이 있으면은 그만 양을 줄여라 이런 피드백 메커니즘이 존재하지만 효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소화 능력 떨어지고 소화효소도 덜 분비되는데 소화효소를 보충해줘도 됩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도 소화력이 좋은 분들은 필요 없겠죠. 이 소화효소는 우리 몸이 직접 만들거든요. 대부분을 췌장에서 만들지만 입에서도 나오고 위나 소장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이 먹는 음식들 중에도 효소가 풍부한 음식들이 있는데 청국장이나 김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에 효소가 풍부한 건 상식적으로 잘 아시죠. 근데 자연식품 중에도 파인애플, 왜 고기 먹고 파인애플 먹잖아요. 파파야, 키위, 고기 재울 때 키위로 재우죠. 양념갈비 만들고 이럴 때 부드러워지라고. 아까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 이런 것들은 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수술 끝나고 일부러 먹기도 하죠. 베벌리힐스에 있는 성형외과 이런 데서는 이런 효소들이 많이 들어간 보충제를 수술 전후로 환자들에게 권해요. 또 망고에도 효소가 많고요. 생강에도 많습니다. 바나나, 배탈 난 분들 바나나 먹으라 그러잖아요. 효소가 많이 있죠. 아보카도에도 효소가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안 빠지는 데가 없어요. 슈퍼푸드 맞습니다. 자, 그래서